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한번 해볼게요. 일단 통계가 뭐야 되는지 이거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번 시간 안 했는데 일단 통계를 배우면 두 가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한다는 의미는 고교 과정에서는 이제 평균을 구하고 이제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자료를 분석할 거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산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자료 분석할 수 있었고,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좀 특이한 거, 독립 실행의 이제 확률을 분포한 걸 나타내는 거를 이제 이항 분포라고 했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산에 반대되는 개념이 연속. 분포와 그의 약간 특이한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진 정규 분포. 그리고 그 정규 분포 중에서도 정규 분포를 쓰기가 좀 불편해서 좀 표준화 시킨 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할 겁니다. 그냥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이산적이라는 이상 확률 분포는 띄엄띄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률 정수 x가 가지는 값이 좀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1, 2,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수였죠. 예를 들어서 동전이 가지는 이제 동전 뭐 두 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자연수 혹은 정수값을 가졌었습니다. 이산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수학 2를 했었기 때문에 연속이 뭔지 알고 있어요. 연속이 뭐예요?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다. 이거 같다가 이제 그에 대한 모집합이었었으면 연속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씨발 이거 복습 다시 해야겠다. 큰일 났다. 일단 좌우 미분계수가 같다. 이걸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극한값이 같아야 되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했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거기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했죠. 다시 말해서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안 해줘도 돼요. 끊어짐 없이 그냥 쭉 이어져 있기만 하면은 연속적이라 합니다. 그럼 연속적인 값을 뭐가 갖느냐? 이렇게 확률 변수가 같습니다. 확률 변수가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확률이 연속인데 확률을 어떻게 구해? 그건 나중에 때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이제 연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자연수는 이제 이산적이었기 때문에 x가 1이면 그에 대응하는 확률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반면에 x가 연속적이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를 그리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그래프로서 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솔직히 또 좀 약간 회의적인 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게 문제 푸는 데 진짜 간단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좀 약간 휘발성이 강해지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개념서 한 개 두고 하고 있긴 한데, 일단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일단 우리가 이산적이라는 이제 이항 분포의 확률을 봤을 때 이게 키예요, 키. 제가 키 패티시가 있거든요. 극복할 건데 제가 좀 M 성향이에요.
진짜 고쳐야 됩니다. 네, 진짜 제가 하고 나서 현타가 정말 범위 기준을 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이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가 다운스윙 키 74가 평균이에요. 네, 저는 평균입니다. 다운스윙 1cm 커요. 1.6cm인가. 네, 서울은 아니더라. 서울은 75가 평균이다. 씨발 미친 존나 크네. 개부럽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 큰 건 아니지. 그냥 평균이지. 범위 기준을 1cm로 잡았을 때 이렇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74부터 75까지 가지는 이 확률 값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74.5, 75 이렇게 가지겠죠. 범위 기준 0.1cm를 잡았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범위 기준이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연속적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의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범위를 지정해 줘야겠죠. 네. 그렇죠?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 기준을 1cm로 잡았을 때 확률값을 구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74.5부터 74.5와 75 사이의 변수값을 가지는 확률을 못 구했다면은 예를 들어 연속 확률 분포에는 이 범위값을 지정해 주냐 하면은 그에 대응하는 확률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않습니다. 그럼 확률 그리고 이렇게 범위 기준이 0에 수렴하는 즉 연속적인 확률 그래프를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 혹은 정규 분포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secure 아니지 대시였나 뭐였는데 dense density function 확률은 probability인가 그거는 temper 오케이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확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양자역학에는 마이너스의 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이너스의 확률? 전 몰라요. 그 미시세계에서는 이상한 식들이 다 그래서 함수의 넓이를 전부 더하면 즉 x축과 해당 fx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전부 다 더했을 때 이 넓이 값을 다 더했을 때 넓이가 1이 됩니다. 네. 저는 몰라요. 1이 된대요. 제가 밝혀낸 거 아니어서. 그리고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정규 분포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가지는 값이에요. 꼭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의 넓이 값은 전부 다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 값은 다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마이너스의 확률 값을 가지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형상은 이제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대신 표준 편차의 크기값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편차와 평균값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우리나라 평균 몸무게가 70kg라고 합시다. 저는 70, 딱 70이에요. 근력이 많기 때문에 체지방이 적어요. 키는 뭐 74라 합시다. 14 씨발 14라 합시다. 네. 14라 했을 때 이제 각각의 평균값이 이렇게 다른 즉 이 확률 변수 그러니까 뭐를 확률 변수를 지정해에 따라서 키와 몸무게의 각각의 표준 편차 키 등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키는 이제 저는 150
끝까지 봤어요. 키를. 해운대 가서 키가 150 남성분까지 봤고 74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24cm 차이죠. 2m를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2m를 한번 봤습니다. 조금 커요. 기억은 안 나죠. 조금 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몸무게랑 반면에 우리가 70kg가 있으면 뭐 50, 40 남성이 이제 38kg까지 있다 칩시다. 전화 많았죠. 근데 이제 몸무게가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제 친구들은 다 80kg 이상이에요. 심합니다. 한 100kg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변수와 이제 넓이가 이 가지는 표준 편차의 값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게 좀 빌드업이에요. 뭐나 찾아 벌드는 이런 거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할 거예요. 이게 좀 빌드업인데 좀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 표현하거든요. 이 이유가 나중에 딱 표준 정규분포의 탄생의 원인입니다.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중간이 평균이에요. 딱 중간값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고 우함수 다른 정규분포라도 같은 구간의 확률이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긴견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설명이 잠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A다. 이 표준 편차가 A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 대응하는 표준 편차 값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걸 한 칸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도 이 한 칸이 존재하겠죠. 몸무게에 대한 이 한 칸 그러면은 X 이걸 X라고 여기를 Y라 합시다. 그럼 X와 이제 평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아까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규분포 확률은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무슨 함수 값을 가진대요. 뭐 쌀쌀이 되고 2 돼 있고 뭐 적분상수 들어가 있고 저는 몰라요. 이걸 적분할 수 있다는데 뭐 컴퓨터는 그렇게 적분을 하겠죠. 근데 정적분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 그러니까 즉 이 구간에 따라서 이제 확률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뭐 좀 더 크겠죠. 한 2.58까지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2.8까지 된다 해봅시다. 그러면 거의 99%에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뭐 조금 넘어갈 거예요. 정규분포가 대화하냐? 현진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미리 구한표를 7줄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네 그럼 정규분포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대한민국 남자 키를 73에 5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규분포에 대해서 중앙값이 173이고 한 칸에 있는 게 178, 그 다음에 168 이렇게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범위값을 지정해 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한 170, 한 4부터 78까지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에요. 이게 모집단이 한국 남성이라고 치면은 2,500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딱 집었을 때 그 사람의 확률 변수 값이 74cm부터 78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넓이로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의 범위에 대한 확률을 전부 구할 수 있는 거죠. 표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저걸 적분하는 걸 안 배웠으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연속돼가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로서 그거를 나타낼 수 있고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값의
합은 적분값은 즉 1이다. 그다음에 정규 분포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의 특정한 케이스 대부분의 사회 현상을 가지는 무분별한 뭐 확률값에 대응하는 그런 건데 이걸 이항 분포에서 넘어왔다고 보는데 설명 안 해주시라고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정규 분포 나 이따 쌤한테 수학쌤 상담할 때 한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정규 분포는 이제 특정한 이제 대칭성 혹은 특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표가 주어지고 그 표에 따라서 적분하지 않아도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넓이값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표를 보고 넓이값을 구할 수 있다. 대신에 어떤 범위 즉 표준편차의 자 한 자, 두 자, 혹은 뭐 그런 값들에 따라서 대칭성 혹은 뭐 중심인 평균값의 대칭인 그러한 특징들을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풀었던 제가 이 말씀이요. 현장에서 풀었던 재작년에 이제 현장에서 잤어요.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갈 줄 알았어요. 이거 맞나요? 현장에서 풀었던 거. 전 재방문 때도 풀 겁니다. 네. 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가 A잖아요. 여기가 C고 그러면 2분의 AC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C는 2죠. 그러면 C를 A에 대한 값으로 치환해 줄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4분의 1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값과 이 값을 빼준 값이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B와 A에 대한 값으로 바꿔주고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B 곱하기 A분의 2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잠시만요. 2B A에 A분의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을 한번 설명하면 이건 A-B 값을 가지고 A-B 1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B 1 마이너스 A분의 B를 가지고 두 값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빼줄 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빼주겠습니다. B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를 하면은 4분의 1이 되고 2B A 4분의 5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A에 대한 값으로 치환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4 나 일단 강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강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성도 없어요. 와, 김기현쌤 그러면 존나 검소하게 나오던데 돈 개많이 먹네.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 이게 3분의 A분의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왜 강사판으로 수능판으로 다시금 돌아오는지 궁금증이 쫀나게 많았는데 돈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8분의 5가 되고 여기 값을 3에 하면은 8분의 3 따라서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를 좀 귀찮게 했습니다. 5분의 A분의 8 값을 가지고 B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 A, 2 나누기 곱하기 5A분의 8을 가지고 16분의 5A 제곱을 가집니다. 그러면 Y가 16분의 5A 제곱의 A 값을 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자면은 5A 8을 넣었을 때 2A가 나오네요. A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값에 루트 5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대충은 여기에 있죠. 왜냐면 이게 A 값이 좀 더 커니까 한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좀 B보다 작겠죠, 이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T값을 가지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곱했을 때 여기는 4를 가지겠습니다. 4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ABC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겠어요? 작년에 종이 찢어가지고 이 비율로 풀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행히 비율을 줬어요. 제가 이것도 못 써먹고 이것도 못 써먹었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수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했거든요. 이게 28번이었습니다. 28번 29번을 맞췄을 겁니다. 아마도. 항상 확성에서 한 문제 틀려요.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 9평에서는 3점짜리 다 틀리고 3점짜리 다 나오고. 네,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